우리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어서 할 건데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려면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을 알아야 돼요. 무한집합은 한계가 없는 집합, 유한집합은 한계가 있는 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의 배수 10, 15번은 끝없이 계속 커지는 수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유한집합은 예를 들어서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다.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0 이하의 소수는 누가 있어요? 2, 3, 5, 7이 있죠. 그래서 이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유한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NA라고 하는데, 이 N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을 얘기하냐면은 빌공 집합이 비어 있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바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데 x는 자연수다. 이런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어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집합은 공집합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0개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에 대해서 우리는 집합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고,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이어서 그 다음 단원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사이의 포함관계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했죠. 그래서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했고, 오늘은 집합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할 건데, A가 B에 포함될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 안에 다 들어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집합은 1, 2고 B 집합은 1, 2, 3이다. 그러면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의 원소에 들어있죠. 그럴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그러면 A라는 집합이 1, 2이고 B라는 집합도 1, 2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정의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에 B에 속해 있죠. B의 집합에. 그럴 때는 우리는 요럴 때도 A와 B는 이런 관계 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의 원소랑 B의 원소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A와 B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 집합 안에 속해 있으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A와 B가 같을 때도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 집합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요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그런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이고 이런 말이 있으면은 우리는 확실히 A와 B는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과서에서 지금 교과서를 옆에 펼쳐놓고 보고 있다면 여기를 알아야 돼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한다. 즉 A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리고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두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A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걸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하면 A의 모든 원소가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들어가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아서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하면 원소가 아니다인 것처럼 짝대기를 써서 표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는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같지 않으면 A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 집합이 들어오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부분 집합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요 문구를 잘 떠올리면 돼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기만 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문구를 염두에서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고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니까 얘는 야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조금 더 얘기를 하던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부분 집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이것들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이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A와 B가 같지 않는 즉 쏙 들어가는 요애에 대해서 이거이면 A는 A를 B의 진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부분 집합, 두 집합이 같다,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요 네 가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